군인이 맞았습니다. 훈련 끝나고 치킨 먹으러 나갔을 뿐인데 다음 날 강원도 양구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폭풍전야였습니다. 사단장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움직였습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누가 진짜 양구를 지켰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전방 지역의 한 소도시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에서 혹한기 훈련이 한창입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의 훈련은 멈추지 않았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진 병장, 오늘 야간 행군 코스가 15km라던데요. 김하늘 일병이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어요.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금세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 하늘아. 힘들겠지만 견뎌내야 해. 실전에서는 이것보다 더 혹독할 수도 있거든. 정우진 병장은 후임병의 배낭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주며 격려했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병사들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완전 군장의 무게가 30kg이 넘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얼굴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훈련 중간 야외 취사 시간이 되었어요. 병사들은 능숙하게 개인 취사 도구를 꺼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불 붙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서로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협력했죠. 병장님, 제가 라면 하나 더 끓여드릴까요? 김하늘 일병이 자신의 라면을 나누려 했어요. 괜찮다 하느라. 내가 먹어.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해. 정우진 병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이때 부대를 시찰 중이던 사단장이 훈련장에 나타났어요. 병사들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은 눈 덮인 훈련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병사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죠. 얘들 요즘 진짜 잘한다. 사단장이 참모에게 속삭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사들의 성실한 훈련 태도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복귀하는 길, 병사들의 발걸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하루하루 강해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병장은 후임병들을 돌아보며 생각했죠. 이런 좋은 후임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병사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일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후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혹독한 훈련이 끝나고 며칠 후 드디어 외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오랜만의 휴식 시간이었죠. 특히 김하늘 일병에게는 입대 후 첫 번째 외출이라 더욱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병장님, 읍내에 맛있는 치킨집이 있다면서요? 김하늘 일병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래, 하늘아. 거기 양념치킨이 정말 끝내줘. 오늘은 내가 쏠게. 정우진 병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임병의 첫 외출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오후 6시 병사들은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가운 했지만 자유로운 시간을 맞이한 기쁨이 더 컸어요. 작은 읍내였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치킨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 근처에서 5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이철수를 비롯한 비행 청소년 무리였습니다. 병사들과 눈이 마주치자 이상한 기류가 흘렀죠. 야, 군바리들이네. 이철수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우진 병장은 시비를 피하려고 김하늘 일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그냥 지나가자. 괜한 일에 휘말리면 안 되거든. 하지만 학생들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이철수가 앞을 가로막으며 도발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 조롱하는 어투로 말하면서 일부러 길을 막았죠.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정우진 병장이 정중하게 말하며 옆으로 비켜가려 했어요. 그때 이철수 일행 중 한 명이 김하늘 일병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우리 말 안 들려?
여기 우리 구역인데 허락도 안 받고 지나간다고? 그만하세요. 우리는 그냥 식사하러 온 거예요. 김하늘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거든요.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지나가던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병장은 최대한 참으려 했지만 후임병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정우진 병장이 간곡히 말했지만 이철수는 오히려 더 흥분했죠. 뭐, 군인 주제에 쫄리냐? 이철수가 주먹으로 정우진 병장의 가슴을 밀쳤어요. 그 순간 김하늘 일병이 병장을 보호하려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김하늘 일병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정우진 병장의 마음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병사들은 곧바로 보건지소로 향했고 그날 밤 부대로 복귀한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사단장의 집무실에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직 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날 밤 사건을 보고했어요. 사단장님, 어제 외출 중이던 우리 부대 병사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하늘 일병이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고 정우진 병장도 가슴 부위를 가격당했습니다. 보고를 듣던 사단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사무실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 통제실로 향했죠.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다. 사단장이 작전 통제실에 들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 기강과 국민 신뢰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상생해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의 사단장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즉시 이 지역 전체에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명령을 내린다.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코드명은 선봉작전 1단계로 한다. 작전 참모가 급히 물어봤습니다. 사단장님, 언제까지 지속할 예정이십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다. 우리 병사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할 때까지 말이야. 명령 전달 체계가 즉시 가동되었어요. 통신병이 각 대대로 긴급 전문을 발송했고 대대 참모들은 중대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들은 다시 분대장들을 소집했죠. 전 부대 장병들은 즉시 복귀하라. 이 지역 외출 및 외박은 추후 공지 시까지 전면 금지한다. 명령이 전달되는 동안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외출병들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평소라면 늦은 시간까지 읍내에서 시간을 보내던 병사들도 예외 없이 돌아왔죠. 부대 내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사단장의 단호한 조치에 대한 신뢰감도 느껴졌어요. 우리는 절대 당하고만 있는 군대가 아니다. 사단장이 작전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반드시 품격 있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날 밤 부대는 평소보다 일찍 소등되었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고 간부들은 사단장의 다음 수를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읍내에도 이상한 정적이 흘렀죠. 평소 북적이던 저녁 시간인데도 군인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단장은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 남아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헌병대 대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단장 직통 전화였어요. 대대장,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담겨 있었죠. 30분 후 헌병대 대대장이 사단장 집무실에 도착했어요. 사단장은 이미 제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대대장, 우리 병사들이 당한 일은 들었나? 사단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사단장님. 헌병대 대대장이 바른 자세로 대답했죠. 좋아.
지금부터 헌병대 긴급 출동팀을 구성한다. 읍내 주요 동선에 비공개 배치할 거야. 사단장이 지도 위 여러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목적은 감시와 억제다. 우리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야. 헌병대 대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운용할까요? 3개 분대 규모로 해. 기무사 협조팀과 민군 협조팀도 함께 투입한다. 사단장의 답변에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건 비공개 작전이다. 지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라. 1시간 후 헌병대 긴급 출동팀이 구성되었어요. 군 차량 5대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읍내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순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죠. 같은 시간 부대 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상담관, 의무장교, 심리안정요원들이 피해를 당한 병사들을 만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정우진 병장, 김하늘 일병, 어떤 기분이야? 상담관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김하늘 일병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왜 저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정우진 병장이 후임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식사하러 간 것뿐인데. 의무장교가 김하늘 일병의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어. 언제든 힘들면 얘기해. 이때 사단장이 병사들을 면담하러 왔어요. 평소 위험 있던 모습과 달리 마치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우진아, 하늘아, 많이 놀랐지? 사단장이 병사들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사단장님. 정우진 병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찾아와 줄 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군 작전이다. 사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병사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야.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두려움과 억울함이 사라지고 대신 든든함과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읍내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군 차량들이 은밀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헌병들이 민복 차림으로 주요 지점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읍내 전체가 군의 보호망 안에 들어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읍내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저녁 시간이면 군복 입은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치킨집, 분식점, 포장마차까지 손님이 뚝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오늘도 군인들이 한 명도 안 왔네. 치킨집 사장 김복래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주문이 밀려서 바쁠 텐데 오늘은 전화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거든요. 포장마차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벌써 사흘째인데 군인 한 명도 안 보이네. 무슨 일이 있나? 읍내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대 내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수입의 절반이 군인들인데 이러면 큰일이야. 임대료도 못 낼 판이네. 읍내 유일한 모텔 사장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주말이면 면회 오는 가족들로 만실이었는데 갑자기 예약이 전부 취소되었거든요. 도대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상인회장 이성호 씨였어요. 그는 급히 주요 상인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성호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일 동안 군인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건 분명히 부대에서 외출을 금지한 거예요. 그럼 왜 금지했을까요? 분식집 사장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때 치킨집 김복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그 애들이 군인들한테 시비 걸었던 일 때문일까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들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럼 정말. 포장마차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 군인들한테 손댔다고? 김복래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그날 밤 늦게 가게 정리하다가 봤거든요. 이철수 그 애들이 군인들한테 시비 걸고 밀치고 그 젊은 군인이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군에서 왜 갑자기 외출을 전면 금지했는지, 왜 읍내가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이거 완전 큰일이네. 미용실 박순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군인들 덕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날 밤 각 가게의 매출은 평소의 10분의 1도 안 되었어요. 치킨집은 하루 종일 닭 한 마리도 팔지 못했고 포장마차는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읍내 전체가 경제적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상인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군인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군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분노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사건의 원인 제공자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읍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인의 긴급회의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치킨집 김복래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망해요. 그 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한다고요? 오전 10시 김복래 아주머니는 이철수의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이철수 어머니가 문을 열자 평소 온화하던 아주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댁 아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김복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군인들한테 손을 댔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철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세요? 우리 철수가 언제? 모르셨다고요? 3일 동안 군인이 한 명도 읍내에 안 나왔어요. 부대에서 외출 금지 명령 내렸거든요. 댁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같은 시간 면사무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계장 박민수 씨가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교육청이죠? 지역 고등학교 이철수라는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박민수 계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학생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거든요.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후 2시 지역 고등학교 교감실에서는 긴급 학부모 면담이 진행되었어요. 이철수와 그의 일행 5명의 부모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아시나요? 교감 선생님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철수 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하는 일인데 너무 심하게. 심하다고요? 교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읍내 상인들이 모두 망하게 생겼는데도 그런 소리 하실 건가요? 군부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그날 저녁 온라인에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서 군인 때린 애들 있다면서? 진짜 어이없네 키읔키읔. 그 애들 때문에 동네 상인들 다 망한다는데? 군인을 때리다니. 이 동네에서 못 살겠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사장 김영수 씨는 더 직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철수 일행이 자주 모이는 게임방을 찾아가서 사장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 애들 더 이상 받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애들이 활개치면 안 되거든요. 게임방 사장도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출입금지 시키겠어요. 편의점, 문구점,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까지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철수 일행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환영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어요. 학교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생활지도부장이 이철수를 불러서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이철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야. 자퇴하거나 전학하거나.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번 일로 학교 이미지까지 실추됐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이철수는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군인들과 시비를 벌인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의 일행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들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었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읍내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지역사회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읍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철수를 포함한 가해 학생 5명이 모두 자퇴서를 제출하거나 전학을 결정했어요. 지역사회의 압력이 워낙 강했거든요. 엄마, 정말 전학 가야 해요? 이철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철수야, 이제 여기서는 살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자 읍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치 무거운 먹구름이 거친 것처럼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상인회장 이성호 씨가 주도해서 읍내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기 시작했어요. 군인은 이 지역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군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주요 거리마다 걸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마음을 전해야죠. 김복래 아주머니가 포스터를 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게 잘못이었어요. 군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미용실 박순자 아주머니도 동참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중에 군대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읍내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군인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치킨집에는 군인 20% 할인, 분식점에는 군복 입고 오시면 서비스, 포장마차에는 국군장병 환영 팻말이 걸렸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박민수 계장이 사단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단장님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민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언제나 국군 장병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을 지켜주는 분들이 누구인지 아나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서 물어봤어요. 바로 국군 장병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감사 카드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군인 아저씨들, 항상 감사해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메시지가 적힌 카드들이 수백 장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노인회에서도 움직였어요. 회장 김정호 할아버지가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군대 갔다 왔지만 지역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어. 할아버지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 저 젊은 장병들이 우리 손잡벌 아닌가? 온라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올리는 글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역 사는 게 자랑스럽다. 우리 동네 군인들 최고. 부대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항상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는 군인 가족들, 우리가 잘 챙겨드릴게요. 읍내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뭉쳐졌어요. 그동안 무관심했던 주민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군부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세대가 변화에 동참했죠. 포장마차 김영수 아저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 정말 많이 깨달았어. 군인들이 없었으면 우리 장사도 못했을 텐데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 이 지역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군과 민간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오후 사단장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온 공식 서한, 상인회의 간곡한 요청서,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온 학생들의 감사 카드들을 모두 검토한 후였어요. 이제 됐다. 사단장이 작전 참모에게 말했어요. 지역사회가 스스로 변화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야. 오후 5시 전 부대의 외출 및 외박 금지 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봉작전 1단계가 종료된 것이었죠. 병사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진짜요? 이제 외출할 수 있어요? 김하늘 일병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 하늘아.
사단장님이 직접 허가하셨어. 정우진 병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읍내에 갈 수 있어. 그날 저녁 6시 열흘 만에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읍내에 나타났습니다. 상인들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을 맞이하는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어머, 군인들이다. 치킨집 김복래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포장마차 김영수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열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환영해 줄 줄은 몰랐어요. 오후 7시 사단장이 홀로 읍내에 나타났습니다. 제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군인은 이 지역의 가족입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며 사단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전이 성공했구나. 사단장은 김복래 아주머니의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군인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이었거든요. 사장님, 자리 하나 있나요? 사단장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김복래 아주머니는 사단장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사단장님. 어서 앉으세요. 사단장이 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재료를 넣으며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사단장님, 이번에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김복래 아주머니가 찌개를 끓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군인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사단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어요. 지역민들이 이렇게 변해주셔서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김복래 아주머니가 뜨거운 김치찌개를 사단장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큰아들도 군인이에요. 강원도 다른 부대에 있거든요. 사단장님 같은 분이 돌봐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사단장이 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사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우리 동네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야 진짜 군민이 하나 된 것 같아요. 그때 정우진 병장과 김하늘 일병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다가 사단장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하려는데 사단장이 손짓으로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병장님, 일병님도 앉으세요. 김복래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병사들이 사단장 옆에 앉자 포장마차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사단장과 병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아, 하늘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지? 사단장이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예,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진 병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아요. 김하늘 일병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민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읍내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군인들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어요. 사단장은 포장마차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은 전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우리의 든든한 전우다. 이 지역의 밤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군민 화합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군 복무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면 누가 나서야 하고 어디서부터 정의가 시작돼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군인은 국가의 아들이라는 말, 오늘 이 이야기를 본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일까요?